혹시 여기 서 있는 게 잘 보실까요? 이쪽으로 가야 할까요? 상관없죠? 저는 오늘 경기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 실태와 지방공무원 총회인건비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저만의 행정적인 기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라는 것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자치 조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에 따른다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지양을 해야 되고 지방의회와 주민의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뇌실화를 위한 이 경기도 의회 활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우리 의회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소리 크게. 32년 만에 전국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30년 넘게 유지된 지방자치제도의 틀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강화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물론 지방의회의 수권이었던 인사권 국민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의회에선 운영 자율권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팩트체크의 진희정 기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업무 협약이 한창입니다. 합의문엔 역할이 커진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로 자치단체가 의회 공무원 배치 등 인사교류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된 법에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던 의회 인사권을 의회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 도움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 이유가 뭘까요? 새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공무관리, 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사무조직에서 몇 명이 일할지 정원 관리는 여전히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청주시 의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청주시의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최소 요구 인력의 절반인 3명만 겨우 배정받았습니다. 의회 사무국 아래 분야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과 없이 4개 팀으로만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먼저 오고 예산이 와야 인사권이 그 다음에 독립이 되는데 지금은 사람만 갖다 놨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전체 의원의 2분의 1까지만 두도록 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의원 2명이 정책 지원관 1명과 일하도록 배치한다고 해도 담당 분야나 전문성에 차이가 있어 자칫 정책이 겉돌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사무조직 내 인사 권한만 의회로 분리됐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안에서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 집행을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권이 지방정부에 종속된 구조는 사실상 그대로인 겁니다. 지방의회가 빠듯한 지방살림을 두고 자치단체와 줄다리기 하며 독자적인 조직 운영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냐 듯이 이걸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온전하게 다 행사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좀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또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과 입법활동 지원을 규정한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따로 담은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되어 있는 상황. 32년 만에 정부 개정된 새 지방자치법 앞에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해결 과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이 보도는 올해 1월 11일자 KBS 보도고요. 경기도 관련 의회에서는 이런 보도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충북 관련 보도를 좀 찾아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의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절실히 요구해왔던 인사권과
고정한 인력에 대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정원 관련돼서는 아직 체계가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비단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 수속되어 있는 각 학교에 있는 인력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국회 세계가 와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발표한 저 사람이 뭔데 내가 왜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지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제 얘기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국회 없으면 섭섭한 시대입니다. 일단은 저의 본 캐릭터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애가 넷이 있습니다.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애는 넷이 있습니다. 첫애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딸이고요. 그 이후로 3학년, 2학년, 그다음에 5살 이렇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양경태가 지금 5개째 부러져가지고 지금 5개째 갈았고요. 제가 저한테 가지고 있는 국회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고서 쓰는 아빠라는 국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을 기록하고 좀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국회는 제가 경기교육 행정포럼이라는 정책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부장과 선임연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과연구소 인정시계 개선 방안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범행 개선이라든가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정원관리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세 번째,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연수생 한 명을 모셔서 저희가 토론회 한 명으로 우리 김영호 의원을 섭외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잘 끝났습니다. 입장문 같은 것도 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국회는 경기도교육청 지정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베스트 간부 공무원을 뽑고 있고요.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좀 다양한 국회 활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민변 활동을 하든 어떤 정치권에서 보좌하는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세상을 바꾼다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행정 철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6급 지방공무원 핵심 인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주안점을 두고 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정부에 바닷물의 채취금지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거나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입장문을 낸다거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 한정 기준을 대정축구로 건의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촉구하는 이 대정부 건의문에 대해 입장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거를 내달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 주시고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거 좀 타당한데 라고 싶으면 기억만 좀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십시오. 너무 길다. 너무 길어서 개요, 재원 다 빼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력운용 실태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네? 그러면 도대체 정원관리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지 했을 때 총액인건비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립학교 공무원 인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모두 각기 훈령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2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유효한 정원 책정 기준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도는 유사 규모 시도 및 나머지 시도에 비해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강경성을 위해서 제가
단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설 유치원입니다.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이라는 것은 시도별로 학급수를 구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해당 학급수가 해당됐을 때 책정 정원이 몇 명인지를 보는데요. 제가 한번 뒤에 잘 안 보이실 것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13학급일 경우 지방공무원 2명을 배정해 줍니다. 단설 유치원입니다. 서울, 울산, 전남, 경북, 경남 3명을 배정합니다. 충남교육청 국립학교에 13학급일 경우에 지방공무원 4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3명 배정하고 있고요. 전북에서 4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15학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15학급일 경우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2명을 배정하고 있고요. 서울은 5명, 부산 4명, 전북 4명, 경북 3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5학급 중학교의 경우 2명을 책정하는데요. 서울 5명, 부산 4명, 전북 4명, 경북 4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이와 유사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조금 전까지는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7개 시도 교육감의 그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경기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이 2,000명을 추가로 증원을 해도 서울보다 근무 요건이 낮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립학교 수가 2,415, 여기는 2,415라는 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방공무원을 배정할 때 그 단위기간으로 잡은 개수인데요. 배정된 정원이 8,640명입니다. 그래서 8,640을 2,415 비교로 나오면 3.58이 나옵니다. 서울은 4.57이고요. 인천 4.1, 부산 4.24, 대전 4.0.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점대 중반부터 초반이고요.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4.22, 경남 4.27, 제주 4.36입니다. 경북보다 여건이 낮은 곳 딱 3곳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조직분석 보고서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분석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인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조직분석 보고서는 2021년도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럼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어떤 기관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교육청에 있는 조직분석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교육부의 수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 지원에 대한 산실을 개선하거나 조직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경기도 각급 학교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연구단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왜? 어떻게 공무원 업무 스트레스까지 걱정해 주죠? 두 번째는요. 경기도는 교육행정소의 양적, 질적 팽창 그리고 교육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승되고 있어서 조직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어떤 총액 인건비가 신설학교 교육행정 인력이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해서 최대한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조금만 놓고 좀 하면 될까요? 네.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지금 이 표를 하나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표는 뭐냐면 각급 학교 일반직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직 전체 총 정원 대비 단위 학교의 일반직을 얼마나 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비율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68.61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이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 중에 뭐 10명은 본청, 뭐 10명은 직속기관, 10명은 교육정책인 그랬을 때 나머지 68.61명을 학교에다 지금 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6개 시도교육청, 여기 이제 16개만 한 이유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이 기준 인건비 대상이 아닙니다. 총인건비 대상이 아니어서
있어서 제외를 하고요.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도 경기도가 제일 높습니다. 서울 65.96이고요. 대구는 57.10입니다. 이 말인즉슨 일단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이 전국 전체 전국 인원 대비 몇 퍼센트인지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교육행정기관 경기도교육청의 기준 인원은 전국 대비 19.4%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교육행정 규모는 전국 대비 약 25.6% 정도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일반식 정원을 가장 많이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액 인건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립학교 신설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가 이 총액 인건비 상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신설학교에 매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표를 보시면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상식입니다. 여기 어디에 봐도 학교 신설 수요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근 10년간 그 학교 신설 현황을 제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본 자료인데요. 경기도는 1년에 연평균 43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다 10개 미만입니다. 광주 연평균 1개고요. 제주도는 0개입니다. 다들 여기 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있겠지만 정부 조직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모든 이 공공기관 통틀어서 1년에 43개씩 기관을 신설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시죠.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현재 이 총액 인건비 회계 분석 산식이 교육행정 수요의 양적 팽창 그리고 질적 다양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회계 분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기 일반직 공무원이 기준 인원을 우리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 여기에 있는 이런 산식을 계산을 해서 총 나오는 값이 일반직 공무원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데 회계 분석 산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 분석 변수입니다. 근데 이 변수가 보면 학교 수, 학급당 학생 수, 지역 변수, 단지 딱 이 세 개만 가지고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어색합니다. 단순히 이 세 개 변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필요한 인력을 측정한다는 게 뭔가 어색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 규모인데요. 아까 제가 25.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수로만 치면 전국 대비 22.7%고요. 학급 수로는 25.8, 학생 수 28.1, 교원 수 25.3, 인구수 26.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할당된 그 인원은 전국 대비 19.4%인데 13,958명입니다. 전체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의 숫자는 약 7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19.4%만 경기도에 할당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회계분석 변수 3개만으로 지방교육 행정 수요를 파악한다는 게 너무 어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석 변수를 총 10개로 그 행정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면적, 주관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 민원 수 등등 이런 10개의 변수로 해당 지역의 해당 지자체의 행정 수요를 파악을 해서 기준 인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세 번째 문제는 경기도 단위학교에 책정된 이 지방공무원의 인력 규모와 타시도 단위학교 간 정원 책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서 그 경기도 학교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도별 공립학교 정원 책정 기준.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학교 수인데 시도에 따라 어디는 2명이고 어디는 5명, 4명 이렇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교육감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요. 경기도 3.58이고 서울 4.57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수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2,000명을 추가를 하면 해도 4.57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조직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 제가 그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와 이제 교육행정 수요를 비교해 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싶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져 버려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기도가 기준 인원이 13,958명, 19.4%고요. 총액 인건비로 따지면 전국 대비 17.7%에 불과합니다. 22%만 돼도 2,000명이 우리 한테 오게 됩니다. 요거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앞서 제가 각각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의 총 정원 대비 각각 일반직 공무원 비율이 타 교육청 대비 가장 높은 68.61%다. 이 수치는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학교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단위 학교당 이제 배정된 정원을 1명부터 8명 이상씩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표를 그려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계열의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서울은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단계가 없죠 저희가.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좀 서울시 교육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총액인건비제를 계산할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김강민 의원님과 이재용 의원님께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끝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계산방안은 총액인건비 기준이면 산식에 공립학교든 기관 시설에 따라 소요율을 직접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기준이면 산식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기본 인력의 결혼 보충과 국가정책 수요, 지역 현안 수요, 그다음에 회계 분석한 결과가 기준 인원 산식입니다. 이 각각의 값을 다 더해서 기존 인원 파악을 하는데요. 결혼 보충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에서 교육부나 타 지자체에 파견가 있는 인원, 그 인원 결혼 보충해 줍니다. 1년에 한 6명 된다. 국가정책 수요, 이번에 메르스가 아니고 뭐였죠? 코로나 같은 경우 어떤 전염병 관리 대책을 위해서 경기도에 일부 인력을 보정해 줍니다. 얼마이면 안 돼요. 5명도 안 될 겁니다. 지역현안수요, 교육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사업 추진하라고 지역현안수요 인력 일부 내려줍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가장 큰 인원은 이제 회계분석으로, 회계분석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 행정기관 같은 경우 학교수, 학당 학생수, 지역변수 이 3개의 변수만으로 그 지방교육 행정 수요를 파악한다고 했죠. 그렇게 계산해서 기준 인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학교 신설 수요를 더 추가하자는 겁니다. 그럼 학교 신설 수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학생 배점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저희 유정화 주사님 학생 배점을 해보셨잖아요.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때 미리 학교 신설 인원의 개수가 나오나요? 대략 예측은 하는데 예측하죠. 거기까지.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아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천시도 그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러고 다 그러겠지만 학교 하나 짓는 500억 이상 듭니다. 제가 한 7년 전? 10년 전이었죠. 10년 전에 용인에 학교 하나, 용인에 있는 고린고등학교 짓는데 땅만 사면 300억이 들었습니다. 학교 신설의 어떤 규모, 학교 신설 몇 년 뒤에 어느 학교를 설립할지는 이미 중앙부자 심사를 거쳐서 학교 신설의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지방공무원의 인력 수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선 방안입니다. 아까 제가 회계분석 변수가 3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교육 행정 수요의 양적 팽창 그리고 질적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회계분석 변수를 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국공사립학교 수, 학당 학생 수, 지역 변수 이 3개에다가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정면허 수, 요거는 저희가 특성이 되는 교육 건수, 내지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 정보공개 건수, 학교부지 면접, 이런 것들을 변수를 더 다양화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수준의 지금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규모만큼 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그 충분히 더 확보된 인력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최소 인원을 상향해야 합니다. 학교에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단설 유치원 초, 중, 고 모두 최소 2명부터 배치를 합니다. 갑자기 한 명이 아프거나 출장을 가면 혼자 해야 됩니다. 화장실 어떻게 가죠? 간단한 건 괜찮은데 큰 건 어떻게 하죠? 걱정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학급 수동 기준도 재산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학교의 한식 배정 제도도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이제 10년, 20년 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대형 투자 사업이 생기고 다양한 교육 행정 수요가 학교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업무량이 증가가 될 때는 탄력적으로 전화를 배정할 수 있게 이 한식 배정 제도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봤던 화면인데요. 맨 처음에 이 화면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표정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김광희 의원님하고 이재영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교육 행정기관, 각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오늘 이 자리에 딱 보여주셔서 빨리 대정부 건의는 촉구해주세요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원래 지방공무원 정원이라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영상에서도 봤듯이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섰고요. 저도 사실 많이 떨립니다. 네. 어젯밤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김광희 의원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신영민이고요. 지방공무원 총회인건비제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 10월 24일.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민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제가 아까 그 의원님들께서 우리 차나 한 잔 간단하게 마시는 자리인 줄 알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아까 그 인사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교원이나 공무직군, 학교 현장에는 교원, 공무직군 그리고 저희 지방 공무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들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하고 저희가 이렇게 PPT까지 준비하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신영민 그 연구 되게 오래 하셨어요. 2019년부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대정부 건의를 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문 좀 초안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당장 만들겠습니다. 나오는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43개 기관이 새로 신설됐다는 건 좀 놀랍거든요, 사실은. 근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은 전혀 없이 그냥 학교 신설만 43개가 됐다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국가주도의 개발 사업입니다. 원인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체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체 17기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이 7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작정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학교의 업무의 종류나 양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경기도는 국가주도의 개발 사업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는 계속 신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 배분을 좀 현실화했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주도의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3기 신도시설 같은 것이 네. 고도국제화시구 사업, 화성에는 동탄 이지구 사업, 1지구 사업, 그 다음에 화성에 또 뭐가 있었죠? 그린 송산그린 시스템인데 뭐 이런 것들
개발사업으로 따른 지금 학교 용지가 한 240개 정도 지금 입고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용기가 개발이 되에 따라서 주거단지가 생기고 그에 맞습니다. 따른 학교가 생겨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제가 연구 정책 연구한 결과가 570페이지가 되는데 드리면 너무 부담스러우실까 제가 못 가져왔는데 통계청에서 2050년까지 경기도 인구를 계속 증가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막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